안녕하십니까. 온누리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문학이 꽃피는 나로 시즌 제5 이원록 이육사님의 시 제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각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타샤 신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솜사탕 이중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시서울 전한성입니다. 먼저 이제 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육사님이 이제 필명이 이렇게 좀 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육사님이 이육사라는 그 필명, 필명을 쓰기 전에는 이제 이활이라고 주로 이제 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930년대에는 이제 대구 이육사 이런 필명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대구 감옥에 갇혀가지고 264번의 수임번호를 이렇게 가지셨다는 말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64번이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아닌 64 해가지고 고기육에다가 설사할 사자를 또 쓰셨다고 그래요. 그때가 1932년도에 그렇게 쓰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명을 자꾸 바꾸셨나 봐요. 한글로 육사는 똑같은데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 하면 고기를 먹고 설사하다 이런 뜻으로 한자로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시대에 대한 냉소가 좀 들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뒤로 또 바꾼 게 뭐냐면 또 육사인데 이때 육은 주륙하다, 찢어 죽이다 뭐 이런 뜻의 그런 또 육을 쓰고 사라는 것은 역사사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썼답니다. 당시에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드러냈다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34년 이후, 이 후반 이후에는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이제 대륙육의 육, 그래서 그런 걸 썼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일제강점이라는 상황을 혁명으로 극복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로는 육사지만 그 뜻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많이. 그래서 네 번째 육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육사 평전을 쓰신 분께서 그 평전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시는 별로 많지 않은데 산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주로. 산문을 주로 많이 쓰셨다가 그 노신을 만났다고 그래요. 중국에 가서 그 이후로 이렇게 시가 나오는데 아마도 그 노신의 영향을 받은 그 문학이 더 중요하다라는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 방송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런 면이 있죠.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았던. 예, 그렇죠. 예,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솜사탕님이 선택하신 이육사님의 시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가 이육사.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다물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깃을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랑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 한 점 조미 쳐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아파트의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네는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짠 뒷밤 위에 몸의 꽃이 피었고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압내강에 시리나무 밀려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벌로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리발에 입이 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피로 가꾼 이삭에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이 꿈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에 밀고 자인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유배된 지역에서 쓰셨다고 하셨네요. 예, 그렇죠. 유폐된 유폐된 지역에서 지역에서, 썼는데 예. 그 전체적인 내용이 긍정적이진 않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가난과 추위에 막 피폐된 그런 마을을 풍경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어떤 초가집에 그 집에 있는 그 이렇게 그 식구들을 이야기를 하나하나 쓴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이제 구겨진 하늘은 묵은 이야기책을 편듯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겨진 하늘이 구겨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하늘이 구겨졌으니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그렇죠? 조금 뭐 흐려고 예. 좀 이게 그 묵은 이야기책을 이렇게 떠올리면 색깔이 어때요? 회색빛? 아니 회색? 약간 노릇으로 그렇죠. 마게 예, 돼가지고 노릇으로 마게 되고 점점 그게 새까매지고 조음도 좀 그죠? 튀고 예, 그렇죠. 그래 예.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늘이 예, 하늘은 묵은 이야기책을 편듯했으니까 하늘 자체가 파란 하늘이 아니라 그렇죠. 그죠? 이렇게 누리끼리한 그것도 밝은 그러니까 누런이 아니라 비가 올 듯 말 듯한 하늘. 그건 하늘. 그거보단 조금 더 누렇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런 하늘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벌써 좋게 흘러가진 않을 거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죠. 돌담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이것은 이제 초가가 있는 곳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옛날엔 돌담이 다 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산기슭에 초가가 있고 돌담이 이렇게 쌓여 있고 박쥐 아래부터 황혼이 묻혀오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박쥐는 꼭 밤에만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뭔가 박쥐 날개 밑에 날개 음. 황혼이 이제 들어온다는 소리 같은데요. 그냥 요게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쵸. 그렇죠? 지금 이제 구겨진 하늘에 황혼이 이렇게 쫙 펼쳐질 때 박쥐가 나는 거예요. 그쵸. 예. 그거를 뭐라고 하냐?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네. 거죠.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집이 한 채는 아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녁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저녁 예, 어스름지는 거. 그렇죠. 고향을 그린 묵화 한 폭 조미처. 고향을 그린 묵화라고 하니까 이 화자의 고향이 요런 예.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초가 같은 그런 모습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려진 지가 오래됐네요. 산간초가의 저녁 풍경을 그린 거예요. 네. 아니 그려진 지가 오래인 것보다도 묵화 한 폭인 것은 이제 묵화는 먹물로 그렸다는 거거든요. 조미처자라는 게 조미 먹었다는 예. 얘기죠. 예. 그래서 좀? 저는 조미처가 조미처,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얘기를 아마 이렇게 예,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묵화 한 폭이라고 한 것은 지금 초가가 이렇게 황혼이 있었고 박쥐가 날고 초가가 있고 돌담이 쳐져 있는 모습이 검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묵화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묵화도 조미 먹었다고요. 그럼 구멍 이렇게 구멍이 나나요? 조미 친다는 거는 이제 막 이렇게 얼룩도 좀 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먹었다 그러면 그렇죠. 되게 얼룩얼룩되기도 하고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묵은 것. 그렇군요. 근데 고향을 그렸는데 그 고향이 그러니까 이게 맑고 이렇게 밝은 모습이 아니네요.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이랬습니다. 예.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간 가시네는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묵화 속의 얘기인가요? 네, 그죠. 묵화 속에 보이는 묵화 속의 묵화 그림이. 속의 네, 네. 그림인데 이제 조미 쳐갖고 띄엄띄엄 보이는 그렇죠. 건 이제 같아요. 자세히 보이는 게 예, 아니죠. 예. 그리고 아파트 보리밭에 말매나물이라는 건 나물 일종인데 안동 지방의 방언이라고 그래요. 예. 아, 네. 예, 그러니까 나도 무슨 나물인지는 모르겠어요. 말랭이라고 그러는데 말랭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그죠? 보리밭에 무슨 나물이 생기는지. 나물 그 간 잘하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캐러간 가시네는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그러니까 예. 그 여자와 여자끼리 간 건데 종달새 소리 봄에 그 종달새 소리에 예. 반해서 예. 나무를 안 캤다는 얘기죠. 나무는 캐지 않고 예. 예. 그리고 또 봄이 됐으니까 또 가슴도 울렁울렁거리고 물론. 그런 것 같아요.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그러니까 전혀 나무를 하나도 캔 게 없네요. 예. 가서 이렇게 친구와 같이 놀고 종달새 소리나 이제 들었네요. 술래짠 뒷밤 위에 몸에꽃이 피었고 그랬네요. 밤 위에 몸에꽃이 피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나팔꽃 모양으로 왜 조그만 꽃 있죠. 나팔꽃 닮은 꽃 분홍색에. 그쵸. 요새 그걸 무슨 꽃이라고 그러는데 나팔꽃 같이 생겼는데 작아요. 굉장히 한 우리의 엄지손가락만한 거 조그만 꽃 피는 거 있어. 똑같이 예. 피는 거. 예. 그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이 이렇게 발그레해진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빛이 상기된 두 밤 위에는 그 조그만 몸의 꽃이 그러니까 얼굴에 그 색이 피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술래짠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술래를 짠 뒷밤. 상기된 뜻이라. 얼굴빛이 상기된 것을 술래짠이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죠.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그럼 비가 왔나? 앞내강에 시래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서리빨 입저도 못 오면 돈벌로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바람이 분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거기 돈벌로로 돼 있나요? 예, 돈벌로 항구로 흘러가니까 고향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생긴다는 얘기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데도 불구하고 예. 고향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뜻으로 이제 시골 풍경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그네줄에 비가 온다라는 거는 좀 언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어떤 말일까? 아니 그네줄에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그네줄에 맺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네는 보통 언제 타나요? 그네요? 네. 그네는 되게 추석에나 그렇죠. 또 예. 그리고 단오? 봄에도 단오. 맞습니다. 봄에 비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싹이 나고 막 이럴 때 비가 오니까 풍년이 든다고 이 그런 속설이 있나 봐요. 그죠? 앞내강에 시래나무 밀려 나리면 그랬어요. 강에 시래나무가 밀려서 내려온다네요. 시래나무는 이게 이제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나서 그게 왜 물이 많아져서 나무가 내려오면 나무가 내려오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모습을? 나무의 종류인가요, 이게? 시래나무가? 나무의 종류가 아니라 네, 나무의 그 밑에 보면 이 뗏목을 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젊은이와 젊은이는 뗏목을 타고. 예. 이런 건 뭐냐면 벌목을 해서 딱 팔기 좋게 이렇게 잘라놓은 큰 나무들, 그 나무들을 시래나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래나무를 이렇게 전부 물에다 띄워가지고 내려보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 물로 내려보내 예. 다 보면. 예, 그래가지고 그 뗏목으로 그거를 엮어서 엮어. 타고 이렇게 쭉 가는 쭉 거죠. 가. 예.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영화에서도 그죠? 예. 봤으니까. 이거 이제 강원도 이제 정선 뭐 이런 데서 가끔 이제 했던 물살이 거죠. 세니까. 그죠? 예. 물살이 거기 세니까 깊고. 그러면 이제 아. 쉽게 이렇게 벌목한 예. 나무를 이렇게 그러네요. 갖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 가서 이제 팔고 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서리빨 입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그래. 이 시를 보면 생략이 참 많습니다. 서리빨이라는 거는 이제 겨울이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늦가을 내지는 초겨울이죠. 예, 입이 졌다는 거 보니까. 예, 입져도는 입이 져도. 안 와요. 못 오면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고향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 같아요. 이걸 팔았으면 돈 갖고 와야 되는데 그죠? 안 와버려. 오면 바람이 분다. 찬바람이 불겠죠. 그죠? 피로 가꾼 이삭의 참새로 날아가고 이거는 이제 뭘까요? 그러니까 노동 사실 농사 짓는다는 건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노동을 아마 그래서 생략한 걸로 보면 허망하네. 허망해. 피땀으로 가꾼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이삭에 참새가 날아가고 와서 먹는 거죠, 그죠? 예, 예. 먹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쭉정이만 남아가지고 추수할 게 없죠,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게 이게 글쎄 말이야. 왜 들어와 있는 거지? 그치, 북극 추운 곳을 꿈꿀 리는 없잖아, 그죠? 북극을 꾼는. 근데 어린 놈도 그냥 곰처럼 어린 놈이라고 그랬어요. 예. 곰처럼. 곰이 겨울잠을 자는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곰처럼 어린 놈이라니까 그 이제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북극을 꿈꾸는데 그러니까 춥다는 뜻을 가난과 추위를 아마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 이제 옛날에는 근데 볼고래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곰이 우리가 아는 그 반달곰 이런 게 아니라 북극곰이라고 하면 아니요. 진짜 북극으로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얘는? 근데 이제 그때 남극 북극으로 갈 수가 없는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지금 농사 지은 것도 다 지금 황폐해졌잖아요. 피로 갖고는 이삭의 참새로 날아가 버리고 곰처럼 어린 놈이라는 거는 지금 동네에 남아있는 어린애들이 북극을 꿈꾸내는 거는 그 추운 그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추운 겨울이 닥쳐온다는 건데 이 부분은 참 해석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요. 예. 어떻게 보면 곰은 북극을 꿈꿀 수도 있어요. 곰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반달곰은 북극을 꿈꾸진 않죠. 그러니까 여긴 반달곰이라고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곰처럼 어린 놈은 북극 그러니까 아직 철이 없는 어린 것들은 그런 걸 좀 글쎄요, 하여튼 북극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그죠? 이제 그쵸. 곰처럼 어린 놈이 이제 곰처럼이라는 건 어리석고 뭐 이런 얘기인가? 그죠? 어리석거나 게을르거나 이럴 때 이제 곰 같은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꾼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어린아이 겨울. 왜냐면 겨울 되면 이제 뭐 해요? 썰매 타고 놀고 뭐 하고 놀고 뭐 이렇게 놀 생각만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꿈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북극성. 북극성이라면 이제 그 저기 그 하늘에 제일 밝은 별.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큰 꿈을 꾼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밑에 줄도 예. 이상해요.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이 꿈도. 이상해요? 어디가? 이거 쉬운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래. 아, 그래요? 늙은이가 늙은이와 싸워요. 이거 입싸움, 뭐, 그죠? 네, 말싸움, 뭐, 모여가지고. 그래, 부부끼리도 싸우고, 그지? 싸우는 느낌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예.
동리에 밀고 자인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무지하게 춥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유폐된 지역에서 쓴 거거든요. 예. 이분이. 예. 근데 어디로 유폐가 되셨었죠?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알 수 없고요. 어쨌든 무지하게 추운 한겨울 밤이 됐죠. 그죠? 그렇죠. 처음에는 봄에서 시작했어요. 그거 그 얘기. 왜냐면 이제 보리밭 네, 네. 말매나무를 캐러 갔으니까 이건 말매나무를 겨울에 캘 일은 없죠. 그죠? 이거는 봄나물이라고 봄이죠. 하니까. 봄이죠. 예, 종달래 소리도 예,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종달래 소리. 되게 봄에 예. 나물 캐러 다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5일 단오 때 예. 그리고 이제 예, 여름 지나면서 여름에, 뗏목 타는 거 그리고 서리빨이 그리고 이위지고 예, 바람이 예. 불고 그 다음에 참새로 날아갔다 그러니까 이 가을, 가을이 완전히 추수가 됐고 끝났고. 예. 그리고서 봄철은 이제 어디 겨울이 된 있는 거잖아요. 겨울을 꿈꾸나 예. 겨울을 생각한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가 자기 고향과 비슷한 그 초가집 마을의 봄서부터 겨울까지의 겨울까지. 이렇게 맞아. 모습들을 그 초가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제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해가지고 그죠? 처음에 구겨진 하늘서부터 시작해서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해서 초가를 둘러싼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춥다.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가난과 예. 추위에 예. 아주 좀 황폐해졌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옛날에는 그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을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나 예. 이게 싶기도 해요. 초가를 중심으로 사계절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계절이 다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그죠? 예,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어진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폐된 곳에서 했다고 하지만 어쩌면 유폐된 지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초가가 우리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고 그것이 유폐된 곳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기가 네, 쉽지 않은 정서상에. 그런 모습을 이제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 땅속을 뒤져보면 화석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이상한 것만 있다네. 땅덩어리도 다르게 생겨서 어느 바다는 육지였다네 생각해보면 오래전도 아니지 겨우 몇십만 년 전, 겨우 몇백만 년 전, 한 번은 아주 추워서 온들이 났다던데.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나타사님께서 선택하신 이육사님의 시는 어떤 것인가요? 네, 제가 청포도 아주 익숙한 건데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거 저의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말인데 시예요.
네네네. 교과서에. 지금도 나옵니다. 아, 지금도 교과서에 예, 있어요, 이 예.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예. 그때 배우셨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배우셨어요? 저는 예. 시험을 봤으면 틀렸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시험을 그래서, 보고 예. 맞췄던 기억이 없습니다. 시가 어려웠나요? 아니죠. 아니요, 시험이 어려웠죠. 이 시는 그 어려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는 청포도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예. 보라색 포도만 있었갖고 예. 아, 청포도라는 게 있구나 그랬는데 이제 이거 참 국어 시간에 이거 많이 공부했던 거 생각나요. 그렇죠. 그때 청포도가 진짜 드물었죠. 청포도가 없으니까 예. 모르겠어요. 이제 부잣집에서는 먹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청포도는 저희는 구경을 못했었어요. 요즘은 청포도 많죠. 사탕 있습니다. 네, 청포도 우리 애들이 사탕. 즐겨 먹는 거 그때는 청포도 청포도가 사탕. 없었어요. 그래서 청포도도 있고 그래서 그때 참 그 생각이 나요. 이거 배웠던 생각이. 포도도 그때 그렇게 지금처럼 달고 맛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어갖고 시골에 가면 할머니 집에 그거 따먹으려면 쐐기한테 얼마나 많이 아, 포도나무 쐐기. 예, 난 아주 그래서 쐐기라면 지금도 저는 예 여름방학 시작하면 바로 내려가거든요 외할머니 댁에. 그러면 포도나무 밑으로 먼저 달려가요. 그럼 포도가 주는데 쐐기가 많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농약을 안 그렇군요. 치잖아요. 그랬군요. 그때는. 저는 포도나무는 이 송충이나 이런 쐐기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농약을 포도하면 쳐서 쐐기, 그랬구나. 감나무도 그렇고. 예, 감나무도요? 예, 쐐기 엄청 많아요, 감나무. 그렇군요. 하고 옛날에는 쐐기 엄청 많아요. 근데 엄청 쓰려요, 한번 이렇게 하면. 이 포도는 저기 그 수입산 말고요. 바닷가 포도가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닷바람에 이렇게. 몰라, 나는. 머루포도? 아니요. 머루는 산에서 나는 산에- 거고. 머루포도 산에서 나요? 머루포도는 머루는 그냥 산에서 요새 나는 생긴 거고. 거죠. 포도하고 머루하고 접종해가지고. 대부도 머루는 포도. 산에서 나는 거고, 머루포도는 더도 감고 더 달죠. 예, 네. 근데 조그맣고. 그러니까 머루는, 많이 그죠? 변종된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포도는 우리가 먹는 포도는 9, 10월 달에 먹는데 청포도는 7월에 열리나 봐요. 익어가는 시절이에요. 아직 안 익었어요. 근데 이거가 시절이구나. 내가 그래서 시험을 못 봤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음력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때는 음력을 저를 많이 썼을걸요? 일제가요. 강제로 양력을 쓰게 쓰게 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예. 이제 설도 이제 그렇게 그때 이걸 신정세라고 신정이라고 그러고. 하고 막 이렇게 탄압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래도 설날 구정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설날이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 시를 보면 이제까지 시와는 다르게 예. 풍요롭고 평화로운 고향에 대한 게 있어서 참 좀 그런 예.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고장 7월은 이것은 이제 이육사님의 고향이 아니고 지금 있는 고장, 그걸 얘기하는 거로 이제 우리가. 근데 이 예. 마을에는 어떤 전설이 있길래 전설이 주절주절 그러니까는 청포도가 알알이 열리는 것처럼 막 예.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전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청포도의 모습을 보면서 전설이 열렸다고 이렇게 그쵸. 이야기를 했죠. 아주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러니까 하늘도 아니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예. 들어와 박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포도에. 시의 묘미예요. 시의 묘미 말하자면. 시의 묘미이면서도요. 이게 이 시를 다 푸는 뜻이 시예요. 있는 거야, 예.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청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설과 하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포도를 일부 청포도라 그러는 걸 보면 예. 그 청색은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그렇죠. 예.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상적인 앞으로의 세계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고향에 대한 정서를 얘기해.
것도 같아요. 예. 근데 예. 근데 내가 기다리는 손님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그렇죠. 기다리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예.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포도의 청포가 청포. 예.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청포를 입고. 근데 예. 제 생각엔 내가 근데 이 말하는 손님은 왜 손님은 고달플까? 고달픈 몸으로 온다는 뜻을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우리가 지금 이게 1939년도에 쓰신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제에서 괴로움을 겪는 애국지사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까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예,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돌아올 손님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요. 음. 항상 다 얘기하지만 시 속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설 속의 사람입니다. 마을에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그리고 이제 하늘이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관습적인 상징으로 저번에 저희가 교목에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희망, 꿈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꿈꾸며에는 하늘에 꿈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희망하는 꿈이 청포도에 계속 들어가면서 익어가는 내려온 거예요. 거네. 그렇죠. 예. 그래서 밑으로. 이제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익으면 전설이 실현되고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설이 뭐냐면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오고 거기에 탄 사람이 청포를 입고 찾아온 거예요. 청포를 잡고 고달픈 몸으로 이게 요게 전설이에요. 요게. 응? 무슨 그러니까- 전설이 있을까? 그렇죠. 왜 또 아니, 고달픈 오빠 이렇게 아름다운 전설이죠. 이건 하나요. 근데 고달프다고 그래서 별로 안 아름다워져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바닷가 마을에 이제 용왕? 아니. 그렇죠. 용과 관계됩니다. 그래요? 예. 바닷가 마을에 많이 퍼져 있는 전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써도 알 것이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를 설명을 안 하는 거죠. 그건 뭐지? 흰돛을 단 배. 백일홍. 그렇죠. 백일홍. 네, 백일홍입니다. 백일홍 전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얘기죠. 아름다운 얘기.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일홍 전설은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바닷가 마을에 그 나쁜 용이 살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나쁜 용에게 자기 마을에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처녀들을 그렇죠. 바쳤죠. 처녀 한 명씩 예, 바쳤죠. 바쳤어요. 어느 해는 정말 효녀인 처녀가 이제 바쳐질 때예요. 그때 이제 반드시 이제 구원자가 나옵니다. 그쵸. 그죠? 네. 젊은 총각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신 가겠다. 가서 내가 용을 잡겠다. 용을 잡으면 흰돛을 그렇죠. 달고 오고 만약에 못 잡으면 붉은 돛을 다스려 올 것이다. 그랬다. 이렇게 그랬어. 했어요. 네. 그래서 바닷가에 가죠. 가서 용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흰돛을 달았어요. 예. 여기까지는 잘 좋아. 됐는데. 근데 그게 붉은색으로 돼. 그렇죠. 그 용이 피를 토하면서 거기에. 돛이 붉은색에. 붉게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그래서 젊은이는 처녀를 보려고 빨리 오려는 마음에 그걸 눈치 못 챘죠. 근데 처녀는 물에 빠져 네, 죽었어. 처녀가 이제 멀리서 보니까 붉은 돛을 달아서 이 총각이 죽었나 보다 하고서 이제 와, 죽죠. 대단한데요? 예. 그게 백일홍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핀 꽃이 백일홍이다. 예, 예. 이렇게 근데- 얘기하는 거죠. 와, 이거를 내가 어제 정말 깜짝 읽었어. 놀랐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렇죠. 왜냐면 독립에 대한 의지, 희망 이런 걸로만 하다가 나도 그 백일홍 정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요, 시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건 당시 바닷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이렇게 거죠. 자기적으로 해석을 한 건가요, 여태까지는? 모르니까 이제 대충 시대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낭만적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시 잘 쓰죠. 네. 이육사가 그렇게 얘기를 참- 하면 예, 이 예. 시가 지금 되는데 예.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게 네. 꼭 그렇게만 생각. 청색은 이상적인 세계고 또 청포를 입고 온다는 건 어두운 역사 가운데 괴로움을 겪는 애국지사들이
그 돌아오면은 그 이 포도를 따서 그 하얀 못이 쓰고 손님을 맞을 마음가짐이죠. 그렇죠. 이거는. 공손한 마음가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했다고 그래서 그러죠. 예. 그 평화로운 미래의 삶을 향한 그런 시로 저는 해석을 그러니까 푸른색 했거든요. 바다의 푸른색과 흰도색 흰의 뭐 색채적 대비 뭐 이런 얘기만 했었죠. 그러니까 그죠? 여기 이 시는 진짜 참 이제까지 시와 다르게 참 예뻐요 시가. 저는 이거 청포도랑 도대체 청포도하고 이 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해석하신 거를 들으니까, 굉장히 멋있는데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은 고달플 수밖에 없죠. 용이랑 밤새 싸운 거지.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우리는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근데 새로운 거니까 정말 멋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은 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전설이에요. 새로운 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이게 이제 제가 근데 그게 맞는 항상 그대로. 얘기할 때 시는 그 자체에서 다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옛날 배경상 사람들이 설. 시를 쓸 때 그렇게 함부로 안 쓰고 이렇게 열심히 썼지만 많은 작품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애를 써가면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람들은 뭐 아주 뛰어난 시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어렵게만 쓰려고 애를 쓰는데 반해서 이 우리가 이육사의 시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당시의 그 관습적 상징과 또 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버무려 놓는다는 걸 알면 굉장히 시가 쉬워져요. 이건 이육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전설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손님은 전설을 이루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익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또 그 시절에는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 근데 이거는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예.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거죠. 그죠? 아유. 청포도가 막 그냥 먹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한뿍 적신다라는 건 그 익은 포도, 전설이 이루어진 포도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에 가득 들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런 모습이고. 굉장히 좋은, 예. 어쩌다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예쁜 시인 것 엄청 같아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육사의 대표시로 많이 예. 광량하고. 그리고 은쟁반에 하얗고 빛나는 쟁반, 하얀 모시 수건 손을 이렇게 닦을 수 있게끔, 그죠? 예. 그래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전설, 꿈을 이루는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쓴 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아주 잘 쓰시죠? 굉장히 예. 희망적이고 예. 동심 같은 깨끗한 시예요. 근데 예. 이게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가 시험을 못 봤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안 가고. 고달픈 손님은 이제 광복을 가져오는 손님. 뭐 맞죠. 네, 말은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지 이런 이해가 안 가게 하고 그냥 외우게 하니까 잘 이렇게 진짜 우리 나타사처럼 이렇게 이해를 위주로 하는 학생들은 맞히기 어렵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 시 방송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보다 더 쉽고 어떤 시든지 저희가 어려워하지 않고 물론 뭐 어려운 면이 있죠. 어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봐도 진짜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난 그죠? 이 시에 백일홍의 전설을 넣었다는 게 너무 네. 신선해요. 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구빈문학을 해서 전설을 좀 압니다. 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이원로 264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은 이종미, 신경숙, 전한성이었습니다.
기술의 유하은,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